설정에 관련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자료들은요, 이렇게 열이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데이터 나누기를 통해서 A열부터 D열까지 해당 필드명 지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로 분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도나 날짜 그리고 시간의 정보들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연락처도 뒤죽박죽 되어 있던 정보들을 형식과 표시 형식을 맞추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선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가능한 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잘 해놨는데요. 정렬과 또 페이지에 대한 설정 그리고 서식 등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배포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에서는 이 두 가지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박스 내용에 보시면 자, 이런 설명이 있네요. 뭐 A1 그리고 F1 이런 게 있네요. 그쵸? 네. 자,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A1이라는 것은요. A의 열과 1행, 그러니까 셀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 주소부터 그리고 F1이라는 여기 보시면 F열이 있죠. F열의 첫 번째 이메일, 그쵸? 이메일이 입력되어 있는 요 셀, 여기까지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A에서부터 F까지 뭐 이런 얘기 많이 쓰고 일상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 위치 정보가 행과 열이 같이 조합된 주소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의미가 콜론으로 대체돼서 사용한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약간 확대하겠습니다. 자, 날짜라는 셀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 옆으로 누르시면 이메일까지 데이터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필드의 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홈으로 한번 가보시면 홈의 글꼴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채우기도 있고 글자 색도 있고 테두리도 있습니다. 자, 채우기 한번 누르셔서요. 자, 채우기에서 블랙 선택하시고요. 그랬더니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 글자색은 흰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셨어요. 금방 됐죠.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그어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편집 화면에서 보이는 셀의 구분 이 선은요. 회색 처리되어 있는 선은 보기에 그죠? 보기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눈금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체크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없애보면 그냥 하얀 종이처럼 보이죠? 이 눈금선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셀의 크기를 또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게 편집하기 편하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파일에 인쇄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를 따로 꼭 그려줘야 된다. 자, 그러면 테두리를 구할 때 주의사항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요. 자, 테두리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 모두 선택 이렇게 누르시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선택된 범위가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넘어선 데이터들까지 모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셀까지 모두 다 지정이 됩니다. 네,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데이터가 채워진 부분만 테두리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날짜라고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옆으로 아래로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부분만 모두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저는 오늘 테두리 중에서 여기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테두리를 눌렀더니 이제 전체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열이라는 개념과
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자, 이 안에 데이터들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가 지금 오버되고 있어요. 그쵸? 오버돼서 내용들이 다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자, 모두 선택. 자, 삼각형 눌러주시고 자, 모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열머리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 열머리라고 하면 이 알파벳이 있는 이곳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곳에서 자, 데이터 사이즈에 맞게 각각의 너비를 조정하시려면 자, 이 선, 저는 C와 D, 여러분은 E와 F, 어떤 분은 H와 I, 뭐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더니 열의 넓이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되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엑셀이 인식하기에는 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이 살짝 드래그해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즈에 맞게 더블 클릭을 해서 열의 넓이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열의 넓이를 이 A, B, C, D 열 넓이를 모두 다 똑같이 나는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얘네들만 개별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선택할 때도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A, B, C, D 그렇죠. 열의 머리를 드래그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열머리를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같은 크기로 그렇죠? 같은 크기로 얘는 좀 이 크기가 작았나 봐요. 자, 아니면 열머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지금 12.43인데 날짜가 작으니까요. 저는 15 정도로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범위만큼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이제 3번 열 넓이와 행 높이의 중요한 것은 내가 전체를 조절할 거면 전체 선택 열의 넓이는 자, 열의 머리의 선 행의 높이는 행 사이의 번호들 사이의 선이라는 걸 기억했다면 실제 실무에서는 이 문서를 최종 제출할 사이즈를 먼저 페이지의 사이즈와 여백을 먼저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열의 넓이와 행의 높이는 이 데이터가 담길 페이지와 여백을 먼저 지정 후에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지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메뉴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페이지는 종이고요. 그 종이의 레이아웃,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안에 페이지 설정 그룹이 있어요. 요거를 오늘 학습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크기라는 것을 종이의 사이즈, 페이지의 사이즈인데요.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문서는 A4입니다. A4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여백이 있어요. 자, 여백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으면 기본 여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기본 여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자, 여기 A1이라는 거에 딱 날짜가 바로 시작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서를 인쇄를 해버리면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냥 문서의 끝자락에 딱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만큼 떨어진 공간에서 처음 시작을 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위에 여백이 있고요. 양쪽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래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도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는 여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이 여백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백을 기본이 아니라 좁게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게로 변경하고 파일에 인쇄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까랑 조금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자,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가 조금 붙었죠. 그쵸? 자,
이 부분이 좀 붙었는데 여기는 휑해졌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고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여백이 좁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좁은 여백에 클릭을 해서 보시면 양쪽 여백이 0.6으로 똑같이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연락처 옆에 원래는 이메일 필드가 들어올 자리가 요 정도 있는 건데요. 그죠? 근데 실제 이메일 필드의 넓이가 얘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방법은 이 기본적으로 여백을 더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이시고, 근데 저는 좁게 이상 줄이는 건 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각각의 열의 넓이에 맞게 높이에 맞게 또 한 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이제 얘를 또 어딘가에다가 제출하려고 했더니 좀 필요한 게 맨 앞에 번호라는 필드를 하나 지정해서 넘버링을 좀 붙여보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A열, 자, A열이라는 이 공간에다가 하나의 열을 삽입을 할 거니까 A열 열머리 위에다가 오른쪽 버튼 넣으시고요. 클릭하시고 삽입. 자, 제가 서식을 일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 복사 할 수 있는 삽입 옵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과 같은 서식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바로 서식이 지정돼서 번호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1부터 시작을 하겠죠. 1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나, 날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 제가 1을 입력했는데 셀이 날짜를 보여줘. 이거는 뭐가 설정됐을 수 있어요? 네, B열에 있는 서식이 복사되면서 이 B2가 가지고 있던, 그래서 원래는 뭐 얘가 B1이었죠. 얘가 가지고 있던 날짜라는 서식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1을 넣었지만 엑셀은 이걸 날짜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력한 대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변경할게요. 홈에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을 찾아가셔서요. 날짜로 지정된 이 데이터를 특정한 서식 없는 일반 데이터로 설정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는 1, 2, 3, 4 넘버링을 붙여야 되니까 자, 이 셀 선택된 거 오른쪽 아래에 점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지금처럼 검은색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어쨌든 끝까지 다 채워졌을 텐데 우리는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자동 채우기 옵션까지만 갈게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체 끝번호까지 모두 58번까지 넘버링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 살짝 복습이지요. 그쵸?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는 정말 데이터의 열너비를 페이지 A4로 맞췄고 여백도 좁게 했으니까 이 페이지에 맞게 열의 넓이들을 데이터가 잘 보이도록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 아프니까 우선 모두 선택 그리고 더블 클릭. 그래서 더블 클릭 위치는 열머리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저는 이제 열은 이 데이터 사이즈에 맞게 길이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해줄 거고요. 행의 높이도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 건데 실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지금 모두 선택된 거니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 높이 한 2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1. 자, 이렇게 주었더니 지금 보니까 한 페이지에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어요. 그쵸? 한 페이지에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지금 조금 아까 처음 볼 때보다는 조금 넓고 예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그 행의 높이를 조금 늘렸더니 이 데이터들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텍스트를 좀 정렬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부분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선택을 한번 해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옆으로 아래로 누르셔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홈에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죠? 뿅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 눌렀더니 자, 기본적으로 가로 가운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게 엑셀은 네모나게 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요 가운데로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요. 세로의 가운데로도 와야지만 글자가 정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로 가운데 위에 있는 세로 가운데 맞춤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다 괜찮은데 저는 여기 B, C, D 요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넓이를 좀 일정하게 맞출게요. 얘네들만 몇으로? 15? 15로 맞출게요. 자, 이 날짜와 시간과 학번을 15로 했더니 또 이게 이메일이 뿡 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쵸? 자, 이 이메일을 자, 약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넓이가 이 선에 갖다 대면 나오죠. 30.43이에요. 한, 어, 몇 가지 좀 조절했냐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25로 세팅하겠습니다. 25. 자, 25로 세팅했더니 이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 보시는 거를 이 안에 페이지 넓이에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주세요. 다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이메일에 대한 정렬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모든 데이터들은 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가운데 정렬하면 셀에 딱 정가운데 꽂혀가지고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 길이가 좀 틀려요. 그리고 하물며 여기 스라는 좀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는 거 한번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여기 G2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요. 이메일 부분만. 자, 데이터만 먼저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정렬을 할 건데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좀 다를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맞춤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왼쪽을 맞췄는데 좀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선이 여기가 딱 붙은 거, 요거가 좀 답답해 보여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스페이스바 한 줄 띈 것처럼 모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왼쪽 이렇게 눌렀던 요 그룹에 오시면 자, 맞춤에 자세히 버튼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1이에요. 컨트롤 1. 컨트롤 1 누르시면 맞춤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에 저는 왼쪽 들여쓰기 이렇게 지금 선택을 된 상태예요. 근데 왼쪽으로 정렬을 했는데 가로를 그죠? 들여쓰기의 값이 몇이에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1 이렇게 값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좀 깔끔하게 정렬이 됐어요. 저는 여기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살짝 나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데이터를 늘리면 페이지를 막 열 너비를 늘리면 또 페이지 오버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제가 편집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 맞춤에 들어가 보시면 그죠? 맞춤에 자세히 컨트롤 1에 셀 서식에 맞춤 탭에 들어와 보시면 왼쪽 들여쓰기 1 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살짝 떨어졌는데요. 이때 텍스트를 조정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예제에서는요, 열의 넓이에 비해서 글자 한두 글자 정도가 넘어가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셀의 넓이에 맞게 텍스트의 사이즈를 줄이시면 나중에 뭔가 변경하실 때 불편하시고 다 또 따로따로 편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능에 맡기는 겁니다. 셀에 맞춤. 자, 셀이 한 칸이죠. 그 한 칸의 넓이와 높이에 데이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살짝 들어간 거 보이세요? 이제 깔끔하게 튀어나오는 거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한번 파일에 인쇄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인쇄해 가서 봤더니 이제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할 때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해보겠죠. 자, 저는
1페이지랑 2페이지만 필요한데 지금 저는 5페이지 나와요. 여기 불필요한 정보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백이 0.6, 0.6 줬는데 살짝 안 맞아요.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좀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쇄 설정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에 여백으로 들어오시면, 그죠? 각각 똑같은 0.6인데 약간 표가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거, 디폴트 상태인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가로만 체크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살짝 쿵 하면서 양쪽 여백이 맞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1페이지하고 2페이지로 딱 넘어갔을 때 2페이지에는 필드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몇 페이지짜리 문서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빠져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페이지 번호 붙여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 붙여주고 그죠? 이 페이지에 필드명 표시하고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에 누가 만든 거고 몇 페이지 중에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정도 페이지 설정에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목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제목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빈셀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A열 위에 만들 거니까 A열이랑 B열 두 개를 동시에 만들고 싶어요. 삽입을. 자, 1행, 2행 이렇게 잡으시고요. 1행, 2행 드래그 하시고 이 드래그한 거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삽입 누릅니다. 이번에는 열이 아니라 해를 삽입하는 거예요. 자, 서식이 밑에 걸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저는 서식 없이 서식 지우기로 깔끔하게 일반 데이터 서식에서 만들 겁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쓸게요. 4주차 수업 결과물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글씨가 안 보여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삽입하고 글씨를 썼는데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 화면을 잘 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상황은 이 글자가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너무 높이가 작고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행의 높이나 열의 넓이를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니까 1행은 좀 넓힐 거고요. 자, 저는 지금 사주차 수업 결과물이라는 제목을 A열에다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 하던 것처럼 가운데 정렬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각각의 셀에서 가운데이기 때문에 A열의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4주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실 게, 자, 이 A부터 G열까지의 가운데로 텍스트를 이동하고 싶으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각각의 셀들을 하나로 만드는 병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어디 있느냐?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여기 아예 꺼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셀 병합. 네,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 맞춤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어서 우리는 늘 세로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글씨도 막 크게 해줍니다. 저는 굵게도 할래요. 굵게. 글꼴도 바꿀까봐. 많이 뻐서. 예쁜 글꼴 많은데.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원래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필드하고 그다음에 엑셀의 제목 같은 것들을 줄 때 중간에 한 줄을 일부러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얘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는 이거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행높이 줄였다, 늘렸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볼까요? 이 행을 삭제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근데 지금은 삭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삭제도 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옆에 데이터가 있는 거가 삭제될 수 있으니까 진짜 잘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 자,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에 인쇄해 갔더니 이렇게 제목이 보이네요. 제목 보이고 다음 줄, 그죠?
자, 이 첫 페이지에서 보이는 요 그 제목과 필드가, 그죠? 두 번째 페이지에도 나오게 지정해 볼게요. 자, 그 기능은 뭐라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입니다. 자, 인쇄 제목을 딱 가시면 페이지 설정에 세트 탭이 열리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쇄 영역, 여기 보면 인쇄 영역 요거. 그죠? 이 영역은 나중에 잠시 후에 배우시고요. 우리는 인쇄 제목. 자, 여기다가 우리 수업 시간에 각각 두 번을 해봤으니까 지금 도움 학습에서는 한 번에 할게요. 자, 제목과 필드명까지니까 1행, 2행 이렇게 두 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얘가 달러라는 고정해주는 기호를 가지고 1행에서부터 2행까지를 딱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셔서 인쇄 봐도 되고 저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페이지 그대로 보이고요. 넘어갔을 때 2페이지에도 제목과 필드의 첫 번째 데이터가 보이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머리글 바닥글 할 거예요. 자, 머리글 바닥글은 사실 홈이래. 인쇄에 여러분 있으실 때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오른쪽 구요. 여기 수업 시간이랑 좀 다르니까 제가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작성자, 박수리 이렇게 확인. 이거 기억나시죠? 화면이 위에가 열리는 그 세 구역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확인. 그럼 여기에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워드나 파워포인트 수도 안 쓰니까. 자, 삽입에, 그쵸?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메뉴 있어요. 찾으세요. 아시겠죠? 찾으세요. 화면에서 본인의 화면에서 빨리 찾으세요. 자, 머리글 바닥을 뿅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그래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는 몰라 뒤에 til고정은 몰라 아직. 근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확인 누르고 자 보기에서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보기 본문 클릭하시고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과 기본 보기랑 왔다리 갔다리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 아까 이거랑 이름이 똑같죠? 그쵸? 메뉴랑 페이지의 형태, 여백부터 시작해서 머리글 바닥글 영역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본은요, 데이터 영역만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머리글은 이렇게 수업 시간 한 것처럼 작성자 박수희를 여기다가 적었으니까 바닥글은 여기로 올게요. 바닥글 여기. 가운데 영역. 아까 그 인쇄창에서 봤던 그 세 가지 영역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자 바닥글 영역에다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활성화가 하나 됩니다. 이거 여기다 놓으면 바닥글 메뉴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바닥글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요거예요. 자,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는 엑셀이 자동으로 찍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페이지 번호 클릭하시고 그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슬롯이만 입력합니다. 빼기, 하이픈 하셔도 돼요. 페이지 수, 그러면 전체 페이지 중에 몇 장,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빙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자, 파일에 인쇄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요. 빵.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배포하면은 진짜 일 되게 못해 보이겠죠? 다 잘해놓고 1페이지랑 2페이지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은 제가 2페이지만 딱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게 뭐라고요? 인쇄 영역. 자, 저는 보기에 기본 보기 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누르시면 전체 제가 데이터 입력한 부분만 지정이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서 인쇄 영역 설정 딱 눌러주시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얘를 파일에 가서 인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까는 막 6장 불필요하게 인식을 했는데요. 지금은 딱 2장 너 2장 맞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이 기능은 인쇄 제목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자, 제가 만약에 중간에 어느 1부만
특정 달체에서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때 일부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전체를 갖고 있지만 일부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서 문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쇄 영역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인쇄만 하면 어느 영역만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인쇄 영역에 가서 인쇄 영역 해제를 누르셔야 그죠? 다시 원래대로 있는 만큼 보입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만든 것만큼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눌러가지고 인쇄 영역 설정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오늘 여백, 용지, 방향, 크기, 인쇄 영역, 인쇄 제목 이 부분들 잘 숙지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정렬 그리고 페이지 설정 부분 다시 한번 복습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